안녕하십니까, 최용문 변호사입니다. 유튜브로는 아마도 첫 영상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가족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분쟁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부모님 묘 이장과 관련된 가족 간의 분쟁 사건입니다. 요즘은 이미 조성된 부모님의 묘를 개장해서 화장하고 납골묘로 모시려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족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법률적인 문제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형제 중 첫째입니다. 큰아들로서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고 부모님의 산소를 직접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분묘는 자신이 사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그 부모님의 분묘, 산소가 있는 곳에 가려면 산을 또 올라가야 하는데 이제 70세가 넘은 그 의뢰인이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예전만큼은 자주 방문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게다가 요즘은 과거처럼 분묘를 설치하지 않고 화장해서 추모공원 같은 데 봉안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부모님의 유골을 발굴해서 화장을 한 뒤에 추모공원에 모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부모님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해서 형제들과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반대했었고 더 이상 유골 화장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 상태로 몇 년을 고민하던 끝에 형제들에게 결국 일방적으로 통지를 하고 이장 일자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통해서 부모님의 묘를 개장하고 바로 화장터로 보내서 화장을 한 뒤에 유명한 추모공원에 자리를 마련하고 부모님의 유골을 봉안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머지 형제들은 의뢰인을 분묘 발굴죄로 고소를 했었고 결국 의뢰인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분묘 발굴죄 규정을 보겠습니다. 형법 제16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문은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분묘를 발굴한 자를 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당해서 단순히 이 조항만 보고 당황을 했었고 그래서 혹시나 징역을 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분묘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나 또는 권한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발굴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는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누군가 묘를 발굴했다고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은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받은 자가 사체에 대해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서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 라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보면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 처분권은 종중이나 그 후손들 모두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분묘에 관한 호주 상속인에게 전속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호적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주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분묘에 관한 권한은 제사 주재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제사 주재자는 우선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장남 그리고 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들 중에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대법원은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들을 종합해서 우리 사건에 적용을 해보면 일단 우리 의뢰인은 장남이고 예전 호적법에 의하면 호주 상속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례의 개념으로도 우리 의뢰인은 제사 주재자입니다. 그래서 제사 주재자는 분묘를 수호, 봉사,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발굴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유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부모님의 유골을 화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방법 또한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방금 전 설명한 내용들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은 검토를 한 후에 제가 주장한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서 결국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송치는 검찰 단계로 갈 필요도 없다는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사건을 종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장과 관련된 사건들은 가족 간에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종종 발생할 것입니다. 보통 형제 간의 앙금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부모님의 묘가 있는 땅이 가치가 오른 경우에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제사 주재자라 하더라도 만반의 준비를 해주신 우리 의뢰인 덕분에 사건 해결이 용이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장을 하기 전부터 저와 미리 상담을 하시고 저의 조언대로 증거를 많이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즉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사건을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이와 같은 이장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 최용문 변호사였습니다.